끊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다시 녹화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계신 사학 면접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주제들을 그동안 가져왔냐면 처음 면접을 보시는 분들 또는 몇 년 만에 면접을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작년은 그래도 제대로 했는데 처음 2021년에 건보 요 하반기에 사학 면접이 갑자기 도입이 됐습니다. 상당히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사학 면접이라 해서 정말 이상하게 준비한 분들 많았는데 정말 힘들게 들어가신 분들이 요 건보 하반기입니다. 요 21년 건보 하반기요. 그때는 지금은 최근 면접 그 사학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 먼저 준비하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는 흐름으로 가는데 요 2021년 하반기에는 자기소개를 하고 경험 질문 물어보다가 갑작스럽게 판넬 이 부분을 뒤집으십시오. 30초 보십시오. 1분 동안 말하십시오. 이런 형태로 사학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처음 도입됐을 때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로 나왔는데 상당히 당황을 하셨고 1분 동안 제대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장 이 부분을 가지고 1분 동안 분명히 뭔가 적을 수 있는 종이도 주고 펜도 줬지만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 나오는 분도 계셨을 정도로 상당히 엄청나게 긴장을 하시면서 점수를 못 받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학 면접에 점수가 없으면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얘기 못하고 울면서 나왔다 뭐 이런 분까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어지다가 건보도 안 거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장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준비 시간을 주자. 요 심평원 스타일인데요. 이런 형태로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드디어 건보 상반기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면접 형태로 갖춰지게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요 건보 상반기 때 20분 면접을 보았습니다. 20분이요. 근데 이따 또 말씀드릴 내용 중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갑작스럽게 5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상반기는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럼 이제 사학 면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한번 봅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 이 면접 백서에 있는 거를 가져왔는데요. 상황 면접 백서요.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다 보면 됩니다. 자, 이런 A4지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보십시오 하면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도 있고요. 자료도 그래프 형태로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뭐 요약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계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 질문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음과 같은 몇천 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이런 통계 이런 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꼭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거를 다 읽어보고 이거를 꼼꼼하게 내가 체크를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주제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가장 점수를 주는 포인트는 직무 수행자로서의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주어졌다 하면 바로 뒤편에 넘어가게 되면 메모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메모지에다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요.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사학 면접지는 이런 형태로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이런 형태로 보여진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묻는 게 무엇이구나 포인트를 알고 내가 어떤 형태로 꼭 얘기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잡고 발표를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면접 준비 동안에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음 면접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학 면접은요 절대 저는 다음과 같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누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어떤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일반적인 발표 초반에 하는 이런 부분은 다 건보는 제껴야 됩니다. 바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떤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기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직무 수행자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서도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2분 동안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하는 과정을 이 조별로 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의 실습을 다 참관도 하고 또 강조를 많이 드릴 겁니다. 많이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참고로만 보십시오. 지금 오늘은 OT이자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이런 강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사학 면접이 지난 상반기에는 정말 길었습니다. 약 3주 동안 보았기 때문에 엄청 주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각각 카테고리별로 제가 유형을 나눠놨어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 상황 기출입니다. 저조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이런 프로그램에 안 좋은 점이 있다. 직무 수행자로서 기획해 보시오. 이런 프로그램 기획이 첫 번째 유형으로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이 저조한 참여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계획하시오, 발표하시오, 이런 부분, 운영 측면의 개선 방안, 이런 형태의 이런 프로그램 기획 파트가 있고요. 참여율, 활성화, 이렇게 있죠. 활성화하십시오. 참여율을 높여보십시오. 이런 형태의 유형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외부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객 관리 역량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부 고객, 우리 고객들 중에는 우리 공단 내에 다양한 우리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당히 능력도 뛰어난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보유하고 있는 공단의 인력을 어떻게 발휘하는 게 좋을까? 이런 관점으로 내부 고객 관리라고 저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부 직원 피해 방지를 어떻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을까? 기획해 보시오. 역시나 기획이죠. 기획 파트. 그리고 참여율 향상. 역시나 요 저조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요 부분은 똑같긴 하지만 내부 고객, 내부 직원을 위한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최대한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묻고 있다. 그래서 약간 팁을 잠깐 먼저 드리면 가능하면 스트레스 완화, 스트레스 방지, 최대한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계획 정도는 하나 정도는 세워놓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MZ세대, 우리 2030 세대들이 공단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규 직원을 최대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인사적인 관점에서 제시해 보시오. 내부 고객 관리입니다. 퇴사율을 막아보시오. 또 나왔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어떤 식으로 나는 조직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제시하시오. 이런 인사적인 측면의 역량도 평가한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작년에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하면 전 지사에 있는 공단 내부 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가, 내부 고객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묻는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외부 고객, 우리가 알고 있는 민원인이겠죠. 우리 사업과 같이 이제 연동돼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업이 이슈가 되면 갑작스럽게 민원은 증가합니다.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하면 대기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유선 민원이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면 대기 시간을 또 지연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들을 발표하는 주제가 매번 나옵니다. 요거는 행정직이라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거 소재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 시간을 줄였던 소재 꼭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외부 고객 관리가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드려보았습니다. 이런 공단에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는데 고객층이 이와 같은 불편을 겪고 있다.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감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최대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공단에 사업이 있고 이런 고령층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에게 어떻게 나는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과거의 경험을 다 발휘하셔야 되는 주제들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건강검진 수검률, 이번엔 영유아입니다. 암검진 수검률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건보의 재정이 악화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부터 해서 국가적으로 또 공단 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보신 게 있다면 이런 점을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다. 직무 수행자로서 무엇까지 고려해봤다, 어디까지 해봤느냐에 따라 점수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 다 이거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건보료에 대한 어떤 이슈, 건강보험 납부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생계형 체납자가 있다. 이 등등 있죠. 가장 우리 돈에 민감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이슈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부정적인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없앨 수 있는가, 아니면 또는 긍정적인 캠페인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점이 있죠. 이런 부분이 주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가 가장 면접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순서대로 1일차부터 쭉 적어 놓았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르는 분들은 정보가 힘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과연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미 끝났을 때 상당히 아쉬움이 클 겁니다. 그리고 계속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로 이런 한 약 2주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힘들었던 작년 상반기 면접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기준에는 어떻게 변화했느냐, 15분으로 5분으로 줄여줬고요. 5분이 줄여졌기 때문에 상황 면접은 그대로입니다. 5분이 줄여졌기 때문에 BI 면접 평가가 상당히 줄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보시면 역시나 똑같습니다. 오전 오후 3일 동안 보았는데 기획 업무, 이런 안전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캠페인을 만들어 보시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의 인식 개선 방안을 기획하시오, 발표하시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런 내부국의 관리, 공단 사업, 복지군 관심도 기획, 이런 부분 다 있죠. 똑같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은 똑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인사적인 측면, 이렇게 공단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 담당자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고민을 해보시고 발표하는 연습을, 스터디를 또 꾸림을 해드리면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요. 작년 이제 일반 전형에도 총 3일 동안 봤습니다. 6개 주제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그렇게 강조해서 나온다 했던 부분이 드디어 나왔던 게 요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단의 ESG 경영 확대 방안. 그래서 준비했던 분들은 엄청나게 잘 보시고 합격을 하셔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1일차, 2일차, 3일차, 오전, 오후 이런 형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받으실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기획안을 가지고 내 역량을 발휘할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찾아보시는 것은 정보 수집인 거고 결국에는 나의 역량을 응용해야 점수를 받습니다. 응용력,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고 난 이런 생각을 떠올렸는가, 이런 점에 점수를 준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예시와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잘못된 상황 면접 준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상황 주제가 어떤 게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번 유튜브를 통해 홍보를 해야 합니다. 2번 버스 광고를 해야 합니다. 지하철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나열형은 점수가 없다. 어차피 꼬리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자로서 어떤 부분을 본인은 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초반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완성도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한다면 뒤쪽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 효과에 따른 한계를 물어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략을 잘 잡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인지 분명히 하시고 키워드 기준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실무자로서 저는 두 가지 대안 또는 어떤 한 가지가 구체적인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돈을 적게 쓰면 쓸수록 좋고요. 효과가 가장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최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를 상황부터 인지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어떻게 해결 방안을 할지에 대한 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대안을 통해 어떤 기대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내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의 한계점까지도 고려하여 직무수행자로서 어떻게 나는 하겠습니다. 요 형태, 요거만 패턴을 아시고 2분 동안 연습하시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것을 하시게 되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충분히. 처음에는 2분을 꼭 안 하셔도 되니까 넘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이런 해결 방안을 어떤 인지를 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거고요.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존재하기에 직무수행자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패턴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길어지면 중간에 자릅니다. 그리고 단순히 처음에 얘기하는데 자르고 이 순서대로 물어보는 면접관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 알겠습니다. 그 기대 효과가 뭡니까? 그 한계점은 뭡니까? 직무 수행자로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 패턴으로 꼭 준비하시고 말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면접 초반에 상황 면접이 먼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 면접을 잘하시면 점점 건보에 갈 확률은 높아집니다.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다대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만 잘 보면은 합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3배수가 되고 5배수가 된다 하더라도 상황 면접, 내가 얼마큼 깊이 있는 생각을 했고 알아봤고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걸 얘기를 잘 하시면 합격할 확률은 점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자신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황 면접이 그래서 중요해요. 일단 나의 역량을 정리해야 응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역량을 먼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지금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잘못된 상황 면접을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여 방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효과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무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스터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을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가장 초반부터 이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게 되면 점점점 완성도는 높아진다. 처음에는 꼭 뭔가 이렇게 실무자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습하는 건 괜찮지만 나중에 이제 면접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무자로서의 대안을 초반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똑같이 얘기하는 답을 하게 되면 변별력이 없다. 유튜브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다. 유튜브에 어떤 부분을 기획하여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데 과거에 내가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한계를 가지고 그 다음 것을 얘기하는 이런 흐름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점을 10분이라는 기간, 10분이라는 그 제한 시간 안에 준비하시면서 빨리 무엇이야? 1번, 2번 한계점은 근데 어떤 부분이 있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쭉 이런 식으로 적어 보십시오. 줄글보다는 이렇게 요약해서 개조식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은 행정직 수행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전달해야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이런 형태로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로 제가 예시로 드리는 이런 상황 PT 메모인데요. 실제로 만약에 가셨을 때는 이렇게 다 못 적습니다. 사전 조치 1번 뭐 할 거고 2번 키워드, 3번 키워드, 그리고 한계점 키워드, 결론 키워드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적고 말하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처음 상황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시로 드린 겁니다. 이거 상황 면접 백서에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면접을 갔을 때는 키워드만 보고 나는 발표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초반에 좀 여유 있게 발표를 할 수가 있다. 나는 해결 방안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이 해결 방안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겁니다.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실 거 다시 강조드려요. 어떤 주제가 나오든 간에 왜 이렇게 국민의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가? 왜 검진, 왜 이런 인식, 이런 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가? 왜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가? 이 왜를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이고, 그런 왜라는 점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가장 한 번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이 실전 연습을 하면서 제가 많이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추상적이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 그 왜라는 사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어떻게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 PT 방법입니다.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깔끔하게 얘기하면 아예 꼬리 질문조차 없이 합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이 부분 한계점까지도 항상 물어본다는 것을 감안해서 대비를 하시고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 틀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부분은 상황 면접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까지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봅니다. 쭉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려요. 지금 이제 하셔야 될 거 이력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직무상의 강점에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단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하지 상황 PT를 대비한 이 나의 이 역량 발휘 방법, 공단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공단 관점에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서 발표를 아예 이것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공단에 어느 업무를 맡아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 상황 PT, 전략 PT 딱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고 이 역량을 길렀던 이 과정 속에서의 메인 소재 설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동료와 협업하고 갈등하고 희생하고 원칙을 지켰는지 가장 메인 이 키워드를 정리하시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사전 키워드까지 꼭 정리를 잘 하셔서 개인 장단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십시오. 장단점도 절대 오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물어볼 겁니다. 나의 장점이 공단의 근무 수행을 할 때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가? 나의 단점이 어떤 부정적인 이런 상황이 생기는가? 요것을 이해한 극복 방법, 나의 어떤 행동 이런 거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공단 필수 이슈나 아니면 주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꾸림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제 발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대상자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가장 이 뭔가 이 수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상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합격을 또 현직자를 많이 만들다 보면 현직자분들이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만약에 검진을 하거나 수급률을 높이겠다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스터디원끼리는 대상자를 다 나눠야 됩니다. 겹치지 않게 나눠야 됩니다. 누구는 노인, 누구는 어린이, 누구는 청년, 누구는 청소년, 누구는 주부, 누구는 중장년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눠서 다 모은 다음에 같이 모아서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게 스터디예요. 하나만 계속 얘기해서 너 잘한다, 칭찬한다, 끝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다시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홍보 방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떤 캠페인을 기획한다 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 처음에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는 어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누구는 어떤 청소년을 위해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중요합니다. 요거를 스터디를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직무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얘기해야 돼요. 추상적인 거 법을 바꿔야 합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무의미하다. 물론 초반에는 제시할 수 있으나 결국 얘기할 거는 나의 직무 수행자로서의 범위 안에서의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게 점수입니다. 생각해야만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오프라인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오프라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요 19일 금요일날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제가 드렸던 그 링크도 있죠. 그 링크에 차분하게 다 하나씩 다 기입을 해 보십시오. 충분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을 주말까지 보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면접을 한 번 이상 보셨다고 하면 이미 정리가 됐다. 다시 가다듬는 시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해야 될 부분은 아마 저녁 타임에 할 겁니다.
아마 그 재직자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아마 7시에서 10시 사이에 제가 오후 수업을 하고 오후 이 저녁 시간은 가능하면 이 온라인 스터디도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께 실습 과정을 좀 많이 이끌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형태로 하루에 하나씩 다 정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조별로 정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월요일에 하실 분, 이분 오셔서 발표를 하시고 피드백을 받으시고 이런 점을 모두가 다 참관을 하시고 실습 과정에서 전달되는 어떤 부분의 문제점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점을 통해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참관도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 나눠서 할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또 제가 수업이기 때문에 안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재정비를 가져서 자체적으로 스터디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질 겁니다. 지금 아직 언제 면접을 볼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보훈 그리고 장애 전형 분들이 앞부분에 볼 가능성이 원래 큽니다. 그래서 30일, 31일 이때는 아마 보훈 아니면 장애분들이 장애 전형분들이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애 보훈 전형분들이 먼저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이 부분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 2일 이 다음에 아마 면접 볼 가능성이 클 겁니다. 아마도 요 다음 주에 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조를 제가 또 이제 짜 드릴 건데 그런 조별대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가능하면은 뭐 참관을 하셔도 되고 스터디를 하셔도 되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보실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까 이것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10가지를 2주 동안 같이 여러분들과 할 겁니다.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최대한 여러분들 함께 최종 합격까지 같이 하는 데까지 딴 것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건보만 할 겁니다. 이 시간 동안만큼은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모두 합격을 해서 전국의 지사에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꼭 도울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EI 상황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어질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하고 보십시오.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까지 OT를 마칩니다. 특강 겸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 있어서 가능하면 스터디 참여하실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오프라인 참여하는 분들도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죠. 물론 해결은 앞으로도 해드리겠지만 지금 기준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지금부터 물어보십시오. 여기 지금 채팅창 있죠? 채팅창. 지금 여기 채팅창 있습니다. 요 채팅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여쭤보십시오.